여러분 카레 좋아하시나요? 얼마 전 돈슐랭에서 한국 급식편을 다루면서 든 생각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카레를 자주 먹게 된 건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인도가 가깝지도 않고 특히나 우리가 먹는 이런 식의 카레는 영국에서 출발해서 일본을 거쳐 들어왔거든요. 감자, 당근, 양파가 큼지막하게 들어간 한국식 카레에 익은 김치 한 조각, 한 번 먹기 시작하면 정말 밑바닥까지 싹싹 긁어먹게 되죠. 3분 카레 많이들 드시나요? 이건 왜 하필 3분인지 궁금했는데 뭔가 큰 뜻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수백 번의 조리 테스트를 거친 결과 밥과 먹었을 때 가장 적절한 카레의 온도가 되는 게 3분이라고 합니다. 다만 전자레인지의 3분보다는 끓는 물에 3분 데우는 게 맛과 향의 발현이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엔 전자레인지가 널리 보급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마 뜨거운 물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닐까 합니다. 돈슐랭에서 레트로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있는데요. 이 카레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자취 밥상에서도 큰 역할을 했었던 이 카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한국식 카레의 탄생입니다. 카레라는 이름은 영국의 커리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리고 커리는 인도의 카리에서 유래됐다는 게 정설이죠. 카리는 인도 남부어인 타밀어입니다. 소스를 뜻하기도 하고 밥과 함께 곁들여 먹는 음식이란 뜻도 되죠. 16세기에 인도에 도착한 포르투갈 상인들이 카리를 자기들식으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이걸 인도에 온 영국인들이 듣고 또 커리라고 바꿔 부르게 됐죠. 영국인들이 인도 남부 지역에서 커리를 처음 발견하긴 했는데요. 문제는 향신료가 들어간 국물 요리를 죄다 커리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이걸 비유하자면요. 경남 지방에서 순대를 막장에 찍어 먹는 걸 본 외국인이 된장찌개건 뭐건 장이 들어가는 모든 음식을 막장이라 부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러다 보니 어떤 인도인들은 커리라는 음식은 인도에 없다라는 말을 할 정도죠. 실제로 인도에서는 커리라는 한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요리마다 다르게 부르거든요. 로간 조시, 빈달로, 코르마 등등이 있죠. 아무튼 오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형태의 카레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커리라는 표현을 쓰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도 커리라고 부르는 음식의 핵심은 마살라에 있습니다. 마살라는 쉽게 말하자면 혼합된 향신료를 말합니다. 인도는 예로부터 온갖 향신료들의 원산지로 유명했습니다. 중동과 동남아시아 사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양 지역의 향신료가 모이는 지역이기도 했고요. 향신료를 단독으로 쓰기도 하지만 여러 향신료를 조합해서 일종의 양념을 만드는 방식도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살라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역마다 쓰는 마살라가 다르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집집마다 천차만별일 정도죠. 향과 맛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직접 볶고 갈아서 배합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향신료를 배합하는 문화는 인도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던 이웃나라와 동남아시아까지 퍼져서 각각의 방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그들의 지역 향신료를 배합한 그린 커리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인도의 영향을 받아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커리의 한 종류죠. 그럼 본격적으로 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요. 우리가 아는 이런 커리는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많은 영국인들이 인도로 건너갔는데요. 이들이 집에 인도인 조리사와 하인들을 고용하면서 커리가 탄생하게 됐죠. 마살라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순하게 변형시켜서 익숙하게 만들어냈고 이걸 커리라고 불렀고요. 커리를 인도에서 맛본 영국의 공무원들과 상인들은요. 영국으로 돌아가서도 이 맛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국에서 이걸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 맛이 나지 않는다는 거였죠. 영국에서는 신선한 향신료를 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커리 파우더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영국인들의 입맛에 맞춘 향신료 믹스 같은 거죠. 18세기 후반 인도에 다녀온 영국인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이런 커리 파우더로 커리를 만들어 먹는 게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아니 유행이라기보다는 엘리트들의 상징처럼 여겨졌죠. 하긴 밋밋한 영국의 음식 사이에서 이런 화려한 향신료의 맛은 꽤 신선했을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점은 이게 인도 정통의 맛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신맛과 단맛을 더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쓰지 않는 사과를 넣는다든가 부드러운 맛을 위해서 크림을 넣는다든가 또 밀가루를 넣어서 그레이비 소스 같이 걸쭉하게 만들었는데 영국인들은 이걸 두고 정통 인도의 맛이라고 표현을 했죠. 실제로는 전혀 아니었지만요. 그런데 이 커리가 영국에서 완전히 대중화에 성공합니다. 1884년 크로스앤블랙이라는 회사에서 이 커리 파우더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커리는 상류층과 부유층의 음식에서 서민 음식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영국의 커리보다는 일본의 카레가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럼 일본의 카레는 어떻게 탄생한 걸까요? 우선 일본도 영국에서 커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때는 19세기 영국은 전 세계에 걸쳐서 식민지를 확보했습니다. 이 식민지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해군을 아주 막강하게 양성했는데요. 군함으로 전 세계를 누벼야 하다 보니 먹을 게 문제가 됐었죠. 당시 선원들이 먹는 밥은 맛이 없기로 악명 높았습니다. 장기간 항해를 하기 때문에 맛보다는 보존성이 중요했거든요. 소금보다 짠 염장고기,
수분이라고는 거의 느낄 수가 없는 돌 같은 비스킷 등이 주식이었죠. 그런데 의외로 커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줬어요. 건조한 가루다 보니까 장기간 보관이 가능했는데다가 맛도 괜찮았거든요. 이렇게 커리를 스튜처럼 만들어서 공급했는데 일본이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과 함께 해군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롤모델로 영국 해군을 택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커리도 이때 함께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커리가 일본군이 앓고 있었던 질병까지 해결해주기도 했어요. 바로 각기병. 이 각기병이요, 당시 일본군의 최대 문제였습니다. 각기병은 심하면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되는데요. 이건 일본군이 흰 쌀밥만 과하게 먹었기 때문입니다. 증기식 도정기계가 등장하면서 특권층만 누릴 수 있었던 백미를 모두가 먹을 수 있게 되는데요. 백미는 도정하는 과정에서 티아민이 함유된 쌀겨가 깎여나갑니다. 이 말은 흰 쌀밥만 먹게 되면 티아민 섭취가 부족해진다는 거였죠. 이게 각기병 문제를 일으켰고요. 하지만 당시에는 이게 문제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영문도 모르고 각기병에 너무 걸리니까 다카키 가네이로라는 군의관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서양식 식단을 먹는 장교들은 각기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걸 발견한 거죠. 가네이로는 바로 대조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1884년 동일한 항로를 항해하는 두 척의 군함을 두고 한쪽엔 기존의 백미 중심의 식단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서양식으로다가 빵, 고기, 보리밥을 배급했죠. 그런데 정말로 서양식 식단을 받은 군함에서는 각기병 환자가 줄어든 거예요. 이 실험을 바탕으로 영국의 해군 식단을 봤더니 여기에 스튜처럼 끓인 커리가 있었고요. 이때부터 일본군도 사병들에게 커리와 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엔 각종 야채들도 있었기 때문에 꽤 훌륭한 식단이었죠. 이후부터는 정말로 각기병이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설명해드린 것처럼 일본의 카레가 해군을 통해서 탄생해서인지 이걸 두고 서로 원조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해군 군항이 있는 일본 요코스카시와 구레시는 자기들이 해군 카레의 원조라고 하면서 싸울 정도거든요. 해군에서 시작된 일본의 카레 라이스는 1923년부터 대중화의 길을 밟습니다. SB가 일본 최초로 카레 가루를 생산하면서부터죠. 그리고 일본의 가정식을 대표하는 가장 서민적인 음식이 됐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카레를 먹기 시작한 건 일제강점기 때부터였습니다. 당시 신문 기사들을 좀 살펴보면은 카레 라이스 레시피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땐 카레가 나름 고급 음식이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일본과 교류가 단절되면서 일본산 카레 가루를 구할 수 없게 됐고 밀수를 통해서 조금씩 들여오긴 했지만은 너무 비싸서 좀 산다는 사람들이랑 먹었죠. 60년대 들어서는 국내에서도 카레가 만들어지긴 했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한 카레 가루를 가지고 만든 카레였는데요. 조용히 사라진 걸 보니까 잘 팔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일 수교 이후엔 SB 카레나 하우스 카레 같은 유명한 제품들이 수입되긴 했는데요. 이것도 잘 팔리지는 않았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카레는 그냥 좀 특이한 고급 식품이란 인식 정도만 있었거든요. 재미있는 것은 오뚜기를 창립한 함태호 명예회장이요. 오뚜기를 설립하기 이전에 카레를 먼저 출시했다는 겁니다. 함태호 회장은 1967년 아버지의 회사였던 조흥화학에서 식품부를 이끌었는데요. 여기서 카레를 출시할 때도 오뚜기 카레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했었죠. 패키지 디자인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그런데 오뚜기 카레가 이때부터 잘 팔렸던 건 아니었습니다. 실패에 가까웠거든요. 국내 카레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오뚜기죠. 사실 한국인들이 카레를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된 건 오뚜기의 역할이 컸습니다. 함태호 회장이 처음 카레를 출시하고 망했을 때 이 카레만큼은 도저히 포기가 안 됐었다고 합니다. 맛도 맛이지만은 일본에서 카레가 대중화되는 걸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카레가 반드시 대중화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밥에다 비벼 먹는다는 점도 우리나라 식문화와 잘 맞고요. 그래서 1969년에 다시 한번 이 카레에 도전을 했죠. 오뚜기란 이름을 다시 쓰긴 했지만은 맛에는 꽤 변형을 많이 줬습니다. 당시 일본의 카레는 순해도 너무 순했는데요. 한국인들은 맵고 자극적인 걸 좋아하니까 이 입맛에 맞춰서 카레를 리뉴얼한 겁니다. 영국이 순 카레를 수입한 후에 각종 조미료를 넣어서 맵게 만든 거죠. 초기에는 영업도 굉장히 치열하게 했습니다. 영업사원들이 거래처를 직접 방문하면서 재고를 확인하고 제품 진열까지 도왔죠. 슈퍼마켓에서 온 소비자들에게 직접 카레를 소개하기도 했고요. 이걸 루트 세일이라고 하는데 식품 업계로서는 최초로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운맛을 강조한 오뚜기 카레는 점점 더 많이 팔려나갔습니다. 조흥화학의 식품부는 따로 독립해서 풍림상사가 됐고 풍림상사는 오뚜기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죠. 오뚜기 창립일은 69년 5월 5일인데요. 이건 실제 오뚜기란 기업이 설립된 날이 아니라 오뚜기 카레가 출시된 날입니다. 그만큼 카레는 오뚜기에게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카레가 점점 더 많이 팔리니까 아예 순카레 공장을 지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전엔 반제품이었던 순카레를 수입해서 매운맛을 가미하는 정도였는데요. 이때부터는 향신료를 직접 수입하고 배합하면서 좀 더 한국인 입맛에 맞는 카레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죠. 이러면 생산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카레는 노란색이다 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이 인식을 심어준 것도 오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레의 색을 노랗게 만드는 강황은요, 인도인들에겐 그냥 맛살라를 만드는 향신료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커리가 발전하면서부터는 강황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졌죠. 사실 이게 다른 향신료에 비해서 구하기도 쉽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했거든요. 그리고 이 노란색이 좀 더 이국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미 강황이 강조된 카레가 일본을 거쳐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오뚜기는 여기서 강황의 색을 더 강조하게 됩니다. 카레가 익숙하지 않았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잘 익은 노란색은 식욕을 돋우는 역할도 했거든요. 아무튼 1970년대부터는 광고를 엄청나게 풀면서 카레를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일요일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 이 광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광고의 선배격이 오뚜기 카레였습니다.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라는 CM이 짜파게티보다 먼저 나왔었거든요. 사람들은 주말에 가족이 모여 먹는 메뉴로 카레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죠. 보니까 작년에 오뚜기 카레가 이 문구를 광고에 재등장시키기도 했더라고요. 당시 주부들에게도 이 카레라는 메뉴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만들기도 쉽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끓일 수 있었으니까요. 저도 이게 너무 편해서 자취할 때 많이 만들어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카레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상에 깊숙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군대부터 학교와 회사의 급식, 자취방, 가정집까지 이젠 어디서나 많이 먹는 메뉴 중 하나가 됐으니까요. 재밌는 건 우리가 먹는 한국식 카레에는 인도의 향신료, 영국의 식민사, 일본의 군대식, 여기에 오뚜기식 해석까지 곁들여지면서 온갖 문화가 녹아있다는 거죠. 이 정도면 아예 재창조됐다고 할 수 있고요. 오뚜기 카레를 먹은 인도인들의 리액션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인도의 알루 커리와 비슷하다, 맵지 않고 덜 짜서 좋다, 뭐 이런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반대로 인도의 커리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반응도 있고요. 이건 그만큼 인도 내에서도 다양한 커리가 있기 때문이겠죠. 혹시 오늘 저녁 메뉴가 고민이시라면 카레 한 솥을 끓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전날 끓인 카레를 데운 다음에 푹 익은 김치랑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저도 오늘은 그래서 카레를 잔뜩 해놓고 자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